안녕하세요. 포키시 여러분들 초반에 저희의 계획에 관해 설명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저희의 최종 계획은 바로 미래 호텔 구상하기였습니다. 저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생겨나는 다양한 집단에 직접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의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저희가 구상한 미래 호텔을 설명해드리고자 해요. 오늘날에는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좋아하는 반려가족을 저희는 집사족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먼저 집사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좋았던 점으로 꼽아주신 사항입니다. 마당이 넓어 반려동물이 뛰어놀기 편했다는 점과 숙소에 간식이나 샤워실 등의 기본적인 애완용품들이 갖춰져 있어 편리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텔 이용 중 불편했던 점에 관한 답변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호텔 주변에 위치하거나 호텔에서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식당이 아니어도 반려동물 동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 반려동물의 소음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것은 아직 제한이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만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방음벽, 만약을 대비해 반려동물 실종 시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한 시설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숙소 고려 순위입니다. 1순위 안전, 2순위 가격, 3순위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다양한 반려가족이 머무는 호텔의 소음 예상가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방음벽을 이용한 아이디어입니다. 해당 호텔에 머무는 반려동물에게는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침묵거리를 이용한 서비스 마련까지 적어두었네요.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실외와 실외 공간의 연결로 해석한 아이디어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충격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베드의 설치, 옥상 정원을 활용한 야외 공간 마련까지 구상한 모습입니다. 가구면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그릇을 놓는 곳에 반려동물이 올라올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털 등으로 음식이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받침대를 선재가 아닌 면재로 접근하여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점이 돋보이네요.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대부분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요. 수직 공간 마련을 위한 캣타워와 수납 공간을 함께 활용한 제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노년층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시고 배움의 뜻이 있으신 분들을 보미족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호텔의 문제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도우미 고용으로 인한 부담스러운 비용 발생의 우려, 정보화 시대인 만큼 온라인 중심의 호텔 홍보로 인해 노년층의 접근이 어려운 홍보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 전화를 이용한 홍보 시스템의 도입과 자녀층을 통한 마케팅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자연 친화적 혹은 한옥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순위는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 2순위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 3순위는 IT 기기 교육 및 실습이 있었습니다. 노년층을 고려한 호텔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1순위는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호텔의 구조입니다.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2순위는 노년층도 쉽게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당 호텔이 있는 현지의 문화를 반영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3순위는 호텔 내의 구체적인 서비스와 혜택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계단을 최소화하고 완만한 경사를 이용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노년층을 고려한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끄럼 방지 기능과 노년층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객실 고객까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샤워 튜브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묻고 수직적인 형태의 가구보다 안정감 있고 둥근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를 이용하여 구상한 의자입니다. 또
온천 등의 시설에서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면을 이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을 웰니스족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호텔 시설이나 인테리어로는 편안한 색감의 인테리어,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구조나 형식의 인테리어,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호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호텔 내에서 마련한 포인트 제도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객실 내에 분리수거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다든지 지역 관광 상품을 호텔과 연결하는 등의 방안이 있겠죠. 환경을 위한 호텔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1순위는 호텔 내에 친환경 제품을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순위는 호텔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3순위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여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4순위는 환경 친화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여 호텔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 5순위는 호텔이 자신의 목표 지향점과 그를 광고할 때 환경 보호 장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웰니스 호텔을 이용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될 것 같냐는 질문에 첫 번째로 부담스러운 비용을 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문객들의 증가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점, 마지막으로 위생의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호텔을 건설할 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다면 전기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는 무조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설립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객에게 다양한 어메니티 제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현해 나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호텔 실내에 중정을 둔 인테리어로 인해서 자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실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중정을 이용하면 자연광 또한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호텔을 환경 친화적인 모티브로 인식시키기 위한 포스터 또한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스케치에서는 쓰레기를 압축하여 만든 벽돌과 건식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한 에코브릭까지 환경을 고려한 호텔인 만큼 건축 자재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또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산소, 숲 등의 자연을 표현하는 유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네요. 여기에서는 나뭇가지에서 모티브를 따온 실내 인테리어 구성과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호텔 구상이네요. 자연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호텔은 숲속에 위치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호텔 실내에 분리수거 가능한 쓰레기통을 배치해 두었다는 점이 포인트네요.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이 끝이 났네요. 저희가 구상한 미래 호텔의 모습 잘 보셨나요? 머지않아 이러한 집단들을 위한 호텔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 새로운 집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에 맞는 주거 공간의 변화가 생기겠지요. 오늘의 영상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해왔던 영상들을 감상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사랑합니다.